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도움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오후 진행의 이시안입니다. 오늘은 치과 치료에 대해서 많은 도움 드리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는지, 그리고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막연히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임플란트란 이 티타늄으로 제작되는 자연치아의 가장 자연스러운 그 인공 대체물이라고 합니다. 뼛속으로 배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닐까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오늘 그래서 연치과의 박형진 원장님 모시고 이 건강에 관한 유익한 조언 얻고자 합니다. 먼저 NOM 스튜디오 생방송 위에 자리해 주신 우리 박형진 원장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주제가 임플란트에 관한 궁금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그리고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가 걸리는지, 그런 것들 제가 좀 여쭤볼 텐데요. 네. 시작에 앞서서 일단 임플란트란 어떤 것이고 어떠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네. 이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임플란트는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연 치아를 상실했을 때 그 기능과 또 심미적인 그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복하기 위한 보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수술을 동반하기 때문에 순수한 보철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인공 뿌리와 그 위에 이제 다시 치아 모양을 재건축하는 이제 그런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좁은 의미의 임플란트라 그러면 뼈 안에 식립이 되는 타이타늄 스크루, 뼈 안에요. 네, 그 부분을 덴털 임플란트라 그러고요. 그 위에 이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크라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사실은 이제 임플란트라고 하는 부분은 구강 내에 보이지는 않고요. 네, 그거에 연결된 상부 구조가 보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임플란트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육안으로 봤을 때 좀 더 자연스럽고, 정말 내 치아인지 임플란트인지 구별이 어려울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맞아야지 그게 가능한데요. 이제 풍부한 뼈의 양, 그 다음에 두꺼운 잇몸 조직, 그 다음에 또 충분한 보철물에 대한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적합해야 자연 치아와 가까운 그런 형태의 상부 구조라고 임플란트 상부 구조라고 합니다. 그 상부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부분이 이제 잇몸이라든지 주변 치아라든지 이런 것과 조화를 잘 이루는 형태가 되었을 때 저도 보고 이게 자연 치아 위에 있는 크라운인지 아니면 임플란트 위에 있는 크라운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다면요, 임플란트 과연 어떤 분들이 할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원한다면 선택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불가피할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라는 최후의 수단일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원장님. 네네. 임플란트의 적응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임플란트는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는 우리가 치아를 상실했을 때 그거를 수복하는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옵션 중에 하나일. 네네. 그렇군요. 이게 보통 틀니도 그 옵션 중에 하나가 되고, 크라운 앤 브릿지라고 해서 치아와 치아를 지지해서 그 사이에 이제 그 보조적인 자기 치아 이제 가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를 여기가 연결된 브릿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 되고요. 이거에 대한 선택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분석을 해서 뼈의 양, 아까 말씀드린 뼈나 여러 가지 환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큰 장점은 주변 치아를
건들질 않고 그 치아 자체만 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있습니다. 주변 그러니까 치아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는 참 네네 브릿지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치아 상실한 치아 주변에 양쪽으로 있는 치아를 삭제를 해서 크라운을 제작하면서 가운데 이제 허공이긴 하지만 그 크라운에 연결된 보철물을 붙여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치아 상실한 바로 옆에 있는 치아들을 삭제를 해야 된다는 그 치아가 건강하다면 안타깝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상해를 입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가 가능하다면 임플란트가 가지는 장점은 아주 크지 않나 싶습니다. 틀니의 경우도 그냥 이가 하나도 없다면 완전 틀니가 되지만 부분 틀니로 갈 경우에 있어서는 부분 틀니가 이렇게 지지를 하기 위해서 잔존하고 있는 남아 있는 치아의 그 어떤 지지를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작을 하시다 보면 그 지지하고 있는 치아들의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임플란트가 가능하다 그러면 자기 남아 있는 건강한 자연 치아를 손댈 필요 없이 수복하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고정성이기 때문에 뭐 그 틀니처럼 꼈다 뺐다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장점이 있으면 항상 단점이 있듯이 맞습니다. 네, 저도 사실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어떠한 단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도 뭐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부분. 대략 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사람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요. 그렇죠. 환경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이고 그다음 치유 과정도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임상 논문이라든지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 보면은 치아를 상실하는 그 순간부터요. 우리가 보면 이를 빼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를 빼고 나서 치아 그 뺀 자리가 이제 다시 뼈로 차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아물게 되는 기간이 한 3개월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략 뭐 길게 4개월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 들어가면 그런 오히려 게 아니죠.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전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전에요? 네. 왜냐하면 이를 발치하고 나면은 그 부분은 아직은 임플란트를 고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뽑은 자리가 뼈로 이제 다시 차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기까지가 한 대략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한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식립 부위에 또 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은 이제 상상하시기에는 조금 그렇겠지만 드릴을 해서 임플란트 식립 자리를 식립 자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임플란트 주변 또 뼈는 또 상처를 입는 거기 때문에 또 치유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거의 3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략 내가 이제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이제 의사 선생님과의 그 얘기 하에 임플란트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처음 시작부터 이제 심립하고 조금 아물고 자리를 잡기까지 대략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을 하시면 될까요? 보통 한 7, 그 크라운도 만드는 시간이 다 필요하니까요. 모든 것이 딱 정확하게 다 맞는다면 한 7, 8개월 정도를 잡으셔야 되고요. 보통은 그거보다 한두 달 더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오늘 주제를 이렇게 마련하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날 수술을 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까지 다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리고 임플란트를 막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지루하게 느끼시면서 언제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에게는 물론 이제 이가 없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아주 불편한 그런 시기를 오랫동안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치유 기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요 기간
동안에 몇 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치아가 살짝씩 움직일 수도 있고 저작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편측 저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큰 단점이죠. 아, 그렇군요. 그거를 좀 좁히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이제 이를 빼자마자 식립이 가능하다면 식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또 저작 기능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네. 그 이제 식립한 후에 바로 크라운, 임시 크라운을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골라서 하면은 치료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지만 또 뼈가 너무 없어서 뼈를 다시 재생시킨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길게는 1년 반 정도까지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오래 걸릴 수도 있군요. 네네, 아, 그렇죠. 그렇군요. 네. 지금 여러 가지 단계별로 좀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치아 결손 상태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이 속에는 치아 검진, 뭐 엑스레이 촬영 등등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은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공 뿌리를 또 식립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 다음으로는 대략적으로 지대줄을 또 연결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임플란트가 이제 뼈에 식립이 돼서 충분한 기간이 지나서 이제 주변의 뼈가 다 치유가 되고 우리가 저작하는 힘을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네네. 그때 이제 하는 작업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식립을 하면서 임시 포스트를 연결하기도 하고 아니면 잇몸 밑에 이제 묻어두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요 이후에 이제 임플란트와 구강 내에 어떤 통로를 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그럼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의문이 드실 텐데,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잇몸을 이제 조금 절개를 해서 통로를 만들고요. 그리고 지대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중간 단계의 파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요 지대주가 아주 작은 나사로 임플란트와 연결이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요 지대주는 잇몸 밖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보통 크라운 한다 그러면은 자연 치아를 삭제를 해서 남아 있는 그 형태, 그 형태의 모습에 가까운 게 지대주입니다. 그러면은 그 남아 있는 치아를 함께 연결을 시키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씌우는 제 말씀은 그 자연 치아처럼 보이는 그 구조물을 임플란트에 연결시키는 게 지대주라고 하는 거죠. 아,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이요. 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티타늄 재질을 아니면은 또 심미적인 그런 곳에서는 이제 세라믹, 지르코니아라고 하는 세라믹 재질로 그 지대주를 제작을 합니다. 근데 요 부분이 잇몸 밖으로 어느 정도 높이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다시 이제 인상을 떠서 본을 떠서 요 위에 크라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쉽게 말해서 그 인공 뿌리와 보철물을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지대주 연결하는 그 단계, 그 과정도 짧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이 부분이 사실 짧게도 갈 수 있는데요. 요 부분이 많은 거를 결정을 짓기 때문에 저는 이 지대주를 제대로 잘 제작해야 되는 것이 이제 좋은 크라운의 형태, 저작 부분, 이런 부분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집을 지을 때 이 철골 구조물이 튼튼하게 완벽하게 이 기초가 잘 자리 잡아야지. 그렇죠. 이게 이제 건축 부분으로 이제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방 공사를 잘 하는 게 뼈이식이 되겠고요. 거기 위에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데 식립하는 각도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뼈의 양에, 뼈의 위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자연 치아의 위치랑 이를 발치하고 나서의 뼈의 위치랑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치아가 있었던 곳에 가운데다 임플란트를 못 심고요. 조금 다른 위치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잘 디자인된 지대주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네, 이 네.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부분도 아니고 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제작할 때 있어서 기성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평균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한 이 정도 직경에 이 정도 높이에 또 잇몸 속은 어느 정도 높이에 이런 기성으로 제작해놓은 제품이 있는데 이 지대주를 사용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있는 거로 쓰니까 시간이 좀 단축되지만 잇몸의 높이라든지 또 우리가 저작하는 치아의 그 중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임플란트의 위치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시 크라운을 제작해 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지대주를 커스텀으로 디자인하는, 우리가 이제 맞춤식 양복이라고 보시면 되죠. 맞춤식으로 잇몸의 마진의 위치, 또 마진도 이렇게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잇몸이 어느 곳은 높고 어느 곳은 낮고 이런 거를 다 따라서 맞춤을 하고 그거를 이제 본을 떠가지고 크라운을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각도가 조금 달라진 임플란트, 위치가 좀 벗어난 임플란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상을 좀 해주면서 형태를 갖춰주게 하는 게 이 지대주입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 생각 저도 해봅니다. 네. 그렇게 지대주를 만약에 잘 연결을 시켰다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최종 보철물을 이제 장착해야 되는 네네네, 것으로 그렇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최종 보철물 같은 경우는 또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크라운하고 비슷한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지대주를 이제 본을 뜨고요. 지대주는 제작을 하기 위해서 네. 커스텀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또 임플란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기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또 이게 이제 디지털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본을 떠서 하는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작된 지대주를 다시 이제 디지털로 본을 뜨든지 아니면 아날로그로 본을 뜨든지 이렇게 우리 임플란트 자기 자연 치아의 크라운을 제작하듯이 똑같이 제작을 하는데요. 이 크라운이 이 지대주가 이제 고정되는 그거랑 좀 연관이 있는데요. 지대주 부분이 임플란트 하방에 있는 임플란트랑 연결될 때 아주 가는 작은 나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지대주 안쪽으로 이제 넣게 되고요. 네네. 거기에 이제 그 나사를 위치시키는 나사 구멍이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임시로 이렇게 딱 메꿔 놓고 그 위에 크라운이 올라가는데 이제 저작하고 사용하시다 보면 요 나사가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크라운을 완전히 파이널 시멘트를 써서 고정을 단단하게 했다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작은 나사가 풀리게 된다면 이 크라운을 그냥 제거를 데미지를 줘서 잘라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이제 나사 구멍에 해당하는 구멍을 이제 예전에는 안 썼는데 지금은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요 구멍을 크라운을 나사 구멍에 위치하는 곳에 구멍을 내서 완전히 고정을 시키고 혹시나 그 부분을 이제 치아 색깔 나는 그런 재료로 봉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그 작은 나사가 풀리면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서 다시 조여준다든지 아니면 풀어준다든지 네네네. 뭐 새 걸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요즘은 좀 대비를 하면서 크라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자연 치아 크라운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이제 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크라운의 형태 자체가 사실은 자연 치아의 형태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제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시작하는 부위가 우리가 이제 큰 어금니를 생각해 보면 뿌리가 2개 내지 3개 정도 있는데 임플란트는 아주 그 뿌리의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두께의 직경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점이 너무 좁아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 크라운 사이에 공간이 좀 생기게 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음식물이 좀 낀다 이런 네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이 부분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제작될 수밖에 없는데 장점은 쉽게 음식물이 들어가지만 쉽게 빠져나옵니다. 또 그러한 장점이 있군요. 좀 더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크라운이 제작이 되는 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 경험으로는 오랫동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플란트는 뼈의 위치에다가 식립을 하기 때문에 결정이 이제 미리 된다면
그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 상부 구조물인 지대주와 크라운의 형태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이 부분은 아직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오랫동안 뭐 15년 이상 이렇게 쓰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그 부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오래 쓰시더라고요. 뼈의 변화도 훨씬 적고. 오히려 넓으면 더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군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늘 그쪽을 잘 닦아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은 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공간이 좀 넓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임플란트들이 오랫동안 문제 없이 잘 견디고 잘 사용이 되는 걸 보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좀 많이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정말 여러 가지 단계 거쳐서 또 안정화되기까지 사실 임플란트 이 과정은 쉬운 과정만은 아니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오늘 듣고 또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흔히들 우리 뭐 연세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막연히 좀 어려운 것 그리고 굉장히 비싼 것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 그래서 임플란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임플란트가 아닌 대체 할 수 있는 뭐 다른 거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럼요. 예, 이 임플란트는 분명히 이렇게 뭐 저렴한 치료는 아니고요. 특히 뼈 이식을 동반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제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고정성을 원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치아를 손을 안 대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뼈가 충분하다는 거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임플란트가 좀 더 나은 치료이지 않겠나 이렇게 결정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를 전부 고정성으로 임플란트를 통해 가지고 다 복원을 하려면 뭐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고,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대안책이 틀니 부분을 잘 제작한다면, 틀니도 사실은 잘만 제작하면 그렇게 나쁜 부분은 아니죠. 이제 저장력이 좀 임플란트에 비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그런 저장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 맨날 꼈다 뺐다 해야 되는 불편감, 그다음에 파손의 이제 위험, 여러 가지 이제 단점은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임플란트 하나 하시는 가격으로 그게 다 해결이 되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안책이 될 수 있고요. 그럼 혹시 틀니를 해보셨다가 임플란트로 이제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경우에 계십니다. 따라서. 왜냐하면 틀니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하방뼈가 많이 소실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그 경우에 있어서는 좀 뼈 그를 잘 분석해서 충분한지를 먼저 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고요. 브릿지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수십 년 동안 저희가 사용해 왔던 방법이고, 저는 이제 신미적인 부위,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앞니는 조금은 좀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주게 되는 부위인데요. 그렇군요. 앞니는 치아의 뿌리의 방향과 크라운의 방향이 조금 다르고요. 뼈도 어금니에 비해서 얇고, 잇몸의 변화도, 발치 후 잇몸의 변화도 좀 심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뭐 뼈 이식을 한다든지 해서 무리해서 임플란트 하는 거를 조금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브릿지를 잘 제작을 해서 심미적으로 좀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옵션들, 대안책도 다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이 전문가와 충분히 이 상담 받으시고 그런 후에 이제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방송 듣고 또 임플란트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 또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어디로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면 될까요? 플러튼 로즈크랜스와 유클리드에 위치하고 있는 연치과이고요.
714-519-3932로 연락 주시고 내원하시면 상담 잘 해드리겠습니다. 예약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치과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임플란트에 대해서 좀 막연히 궁금하셨다면요. 연치과 내원하셔서 원장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 또 좋은 치료, 평안한 치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귀한 발걸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시안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